항소심 2심에서는 도달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선고됐었어요. 왜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치권에서 성희롱과 그리고 2차 가해 문제로 좀 떠들썩하잖아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성희롱이 좀 화두가 되는 일이 많고요. 특히 이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판결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이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방송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인데 일단 이제 사건에 대한 설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범죄 행위 내용을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연의 자궁과 생리혈을 뜯어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손고문하자. 내용이 너무 끔찍해요. 진짜 심하죠. 이 남자 왜 이래요? 처음에는 이제 피해자 여성분이 이제 자기 게시 공간에 이제 글을 게시했고 거기에 이제 남성분이 이제 댓글을 달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싸움이 시작된 거군요. 네, 싸움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여성분이 이제 이 남성분을 차단을 했는데 이분이 또 멘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입에 담기 어려우면 글을 작성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좀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런 글을 게시하는 게 어떤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통매음이라고. 통매음. 네, 뭐의 약자일까요? 통신. 매매. 란. 통신. 한 70% 맞았어요. 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사실 SNS를 하면서 이런 음란 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이상했죠. 네. 간간히 봤는데 이런 글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목적이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 근데 사실 전 들으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관계는 고려해야 할 대상에 들어가는 게 좀 신기했어요. 서로 원래 알고 지내던 관계일 수도 있고, 타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가요? 통매음에 대한 이제 판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판결이 있고,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 대한 판결도 있고,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다양하군요.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해요, 세부 내용이. 연인 관계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연인 관계인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연인 관계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만약에 인터넷에서 처음 만났다. 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처음 만난 관계에 대해서 주로 발생하는 사건이 이제 온라인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 팀 게임을 할 때 팀원들이 이제 뭐 원래 아시던 분들도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경우에 어떻게 법원에선 판단을 했냐면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고자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뭐 성적 욕설도 있고 그 상대방의 엄마 욕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네. 미안해요. 죄송해요. 무슨 이제 엄마를 상대로 약간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성적으로 딱히 뭐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진 않은 건가요? 네, 그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팀 멤버 중인 한 분이 빨리 기술을 쳐야 되는데 기술을 안 친 거예요. 다른 팀원들이 열받은 거예요.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욕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원은 이 경우에 이러한 욕설을 사용한 행위가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조롱, 모욕하여서 통쾌감, 만족감을 느끼려는 목적에서 사용한 것이지 성적인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다. 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성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조롱의 목적이 더 컸다. 네, 그렇죠. 게다가 남성이었다. 네. 그렇다면 여자였다면 조금 사안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또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핵심은 이제 그런 욕설이나 성적 표현을 한 게 자기의 분노 표출, 상대방에 대한 모욕, 조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진짜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이게 핵심이죠.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생각되시면 순화된 표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이제 상대방이 남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통매음이 안 된다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이 단어가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제 법원이 해석을 해 주셨어요.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어렵죠. 어렵네요. 어렵죠. 성적 예. 도의관념. 예, 오늘 문제가 된 사례에서는 다른 쟁점이 문제가 됐어요. 읽어드린 법률 조항 중에 글, 영상, 뭐 물건 등이 도달하게 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달하게 한 사람. 예, 이 멘션 기능을 사용했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어요. 타깃을 삼고 특정을 한 거기 때문에 도달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장은 네. 판결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어요. 유죄 그렇지. 예,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2심에서는 도달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선고됐었어요. 왜요?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차단했었잖아요. 네. 차단을 하면 멘션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그 알림이 안 온다면서요. 도달하지 못했다로 보는 네, 말고 네. 그 포인트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건 도달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대법원에서 판단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게시글 관련 알림이 전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는 달리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도 충분히 도달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죠. 이제 아마 2심 법원에서는 다시 돌려받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벌금이나 이런 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마 무죄를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 멘션 기능을 활용해서 이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은 그런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이제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이 줄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상에서 만난 분들에게 실수하기 전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글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